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궁금하시죠? 운영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도민, 시군, 민관 모두 함께 만든 주민참여 예산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 제한형 300억, 지역 지원형 100억, 민간 협치형 100억, 이렇게 해서 500억 주민주도용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제안 시 어떤 사업 수기, 대화와 소통,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묻는 사업 수기를 강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군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경기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또 이천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도주요 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 이 얘기는 작년만 해도 30억 이상 그 도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 20억 이상으로 더 확대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 연구도 열심히 하기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학교, 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 교실, 또 주민참여 예산 교실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지금 이 이천시 교육도요. 주민참여 예산,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 교육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준별 맞춤형으로 좀 예산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과 그 다음에 제안사항들을 상시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기구 체계를 보면요.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이에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주민참여연구회가 12명, 또 지역회의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분과를 5개 분과를 두고 있고 운영이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회의는 이제 이천시 외에 31개 시군이 지역회의가 되는 거고 또 연구회를 두고 있고 왜냐면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야 되니까 연구가 필요하겠죠. 예산 학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의 운영계획을 볼까요? 그럼 도민제안형, 지역지원형, 민간협치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는 상당히 큰 규모로 편성 배정을 한 건데요. 도민제안형 300억은 일반 도민 누구나 다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그 다음에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도와 시, 군이, 이천시와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은 경기도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와 이천시가 연계협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역 지원형 이제 100억 정도 실링인데요. 시군,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검토를 해서 경기도 제출을 하고 경기도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이천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죠. 민간협치형 100억 사업은요.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이 이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또 집행 관련돼서도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이고요. 그러면 추진 절차를 볼까요? 우리가 단체장이 예산 편성안을 언제 정도 제출한다? 11월 21일로 의회에 제출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역으로 쭉 따지면 사업부서는 9월 달에 정도는 사업 요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업을 할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월 전에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한 어떤 내용들이 사업부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이 한 9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받아서 사업부서가 예산 편성안에 삽입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주민 제안서를 경기도민형도 그렇고 도민제안형도 그렇고 지역지원형도 그렇고 한 4월달 정도까지 이 날짜는 2021년도 가면 좀 바뀌겠죠.
하지만 그 절차에 따라서 기간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시군위원회 제한 접수도 도민 제한형 주민들이 제한하는 것도 이제 한 4월 정도에 4월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도민 제한형은 민간 예산 협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5월 31일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하죠. 사업 수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 심사가 아니라 수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필요를 적극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수기 과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 지원형도 이제 주민참여 이천시위원회가 이천시 부서랑 사업부서랑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경기도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도민 제한형, 그다음에 지역 지원형을 다 받아서 해당 실국에서 사업을 이제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한 거는 이제 사업비도 조정을 하고 사업 내용도 조금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하죠.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8월 정도에 심사를 하고 이렇게 끝나면 또 다수의 주민들의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온라인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주민참여예산의 의결을 통해서 9월 정도에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지원형에서는 이제 시 군별로 한 3개 사업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5억 이내 사업을 이제 순위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절차와 기간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는 이제 상시 접수를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그 시기에 제안을 하셔도 되고, 지금부터도 제안이 가능해요. 상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한 거는 언제죠? 예산이 2022년 예산안. 지금 현재 이미 이제 접수 끝나고 심사 중인 건 2021년 예산안인 거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보면요. 도의 이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도의 자체 사업 중 20억 이상 자체 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제한의 제외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부적격 사유들이 있는데요. 보면 법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 관련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추진 중인 이제 사업이나 행사성 프로그램 사업인 경우, 이미 추진 중인 것들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이제 사업 방향이 변화가 돼야 된다. 어떤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에서 중단이 되거나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제안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속 사업인 경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의 경우는 이제 공사, 제조, 그러니까 뭐 다리를 놓거나 도를 놓거나 건물을 짓거나 수년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사업이라고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에 또 경기도 이천시 등의 뭐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있죠? 운영비 조달의 이유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 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한된 사업들도 힘듭니다. 이런 부적정 사유를 참고를 해서 사업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이제 비탈길 보이시죠? 우리 동네에서도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길인데요. 되게 낡고 많이 부서지고 되게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기 철 계단도 놓고 또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하면서 안전한 보행길이 됐습니다.
또 왼쪽 밑에 사진을 보면 버스 정류장인데 그늘막이 없죠. 그래서 이 그늘막이 없으니까 떼양볕에 또 힘드시고 또 비 오면 또 비도 맞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 그 그늘막,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또 의자도 설치하면서 아주 좀 버스 기다리기가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대문구에 중랑천이 있어요. 보금자리 설치 사업인데 한 4억 정도 든 사업인데요. 중랑천에 이제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면 2.2km를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시설 이용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중랑천을 이제 단절된 부분들, 이제 지역들 간의 좀 단절된 부분들을 이제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체육시설 이용이 아주 편리하게 된 거죠. 또한 이 징검다리 예쁘죠, 사진으로도. 그래서 영화 촬영지, 드라마 촬영지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자체들이 이제 참여 예산제 많이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제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종합 분야에서 17개, 그 다음에 특별상 분야는 7개, 총 24개 자치자체가 우수단체 선정이 됐어요. 특히 청소년 청년 참여, 교육 홍보,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 개선,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우사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75개가 제출이 됐고 24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이천시도 좀 제안을 요번에 해 주셔갖고 여기 선정되면 인센티브 막 1억 정도를 받습니다. 양평구는 받은 바가 있어요. 인근에 양평군이 인근에 있죠. 그래서 우리 이천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좀 적정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원스톱 서비스, 부산시는 민박촌 환경개선 사업, 경기도는 주민참여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남 주민참여 예산제 공모, 또 안양시는 이제 범계동 예술거리를 조성하고, 제주는 문화 소외 지역인 남원읍에 마을극장을 개설을 하고, 논산시는 소외계층 주거 개선 사업, 춘천시 버스 노선 안내원 사업, 서천구는 서천형 주민, 그러니까 지역에 맞춤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요. 울주구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참여의 어떤 절차와 경로를 확대한 부분이 있죠. 양평구는 농번기 어르신 공동급식 스마일밥상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았죠. 그다음에 서울 중구는 모바일 방식으로 주민 투표를 활성화했어요. 그래서 투표가 이루어지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의 어떤 심사가 아니라 많은 이제 중구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거죠. 성동구는 성동협치, 그러니까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인데요. 그래서 의제 발굴을 하는 어떤 공론장, 수기 과정을 좀 더 공고화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광주 북구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했네요. 대구 달성구, 여기도 공모의 규모를, 예산의 어떤 규모를 확대를 한 거죠. 인천 연수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주민들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대전 유성구도 마찬가지고요. 완주구는 화장실에 낮은 옷걸이 설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충남 당지시는 청년을 우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해시는 농촌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무안구는 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사랑방 예산학교도 운영을 했고요. 제가 무안구까지 가서 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구는 스마트 이장넷, 그래서 이장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을 마련했고, 사하구는 임진왜란 테마거리, 시흥시는 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산광역시 송정 민박촌 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예쁘죠, 마을 벽화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낡고 어두운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해수욕 이용객이나 서퍼, 외부 방문 관광객들도, 또 동네 사시는 동네 주민들도 불편을 겪어서 이제 서핑 마을을 조성하게 됐는데요. 어두운 동네가 밝은 이미지로 개선되면서 방문객 대상으로 이미지가 개선되고,
또 관광객도 유치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살기 좋은 동네도 만들어진 거죠.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춘천시 버스 노선 안내원 사업은요, 이제 어르신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이 됐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하고 또 춘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버스 안내원이 돼서 일자리 사업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면서요, 3억 한 7천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다음, 논산시 소외계층 주거 개선 사업인데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독거노인, 학부모, 가정 등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대요. 이 논산시 가야공면에.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나 봐요. 그래서 도배가 필요한데 도배를 해주고 개보수, 그다음에 페인트 칠, 그래서 주거 여건 개선 사업을 하는데 9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제주 남원은 마을극장 사업인데요. 남원, 제주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남원읍에 이제 영화 보기가 힘들었는데 남원읍에 마을극장을 개설을 하면서 또 우리 문화예술 기회가 부족한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즐겁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고 또 영화 관람 후에 또 자연스럽게 또 소통할 수 있고 그럼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주 완주군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 사업인데요. 우리 화장실 가면 되게 높게 옷걸이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가방도 있고 모자도 있고 하는데 손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옷걸이를 좀 낮춰달라고 제안을 한 거죠. 당진형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은요, 청년이 모여들어야지 그 도시가 살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직접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편성할 수 있게 청년 민회를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 사업 제안, 사업 검토, 그 다음에 투표 현황, 그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까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로 가볼까요? 은평구는 물품 공유센터를 설치했어요. 우리 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책상, 의자, 돗자리, 가스레인지, 생활 공구, 소화기 뭐 등등등 누구나 다 사용하는 어떤 생활 용품들을 같이 아껴서 나눠서 쓰는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사업이 기획이 된 겁니다. 아주 호응이 주민들 사이에서 좋았어요. 그리고 마포 소음기 조성 사업은요,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 커뮤니티 센터 모습이에요. 아주 예쁘죠? 참신하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갖고 또 마을의 어떤 발전 방향들을, 마을 계획을 논의하고, 그래서 커뮤니티 형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원래는 되게 낡고 흐미진 길이었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좀 돌아다니기가 밤에는 어려웠는데 이 커뮤니센터가 들어오면서 아주 밝은 길이 돼서 여성 안심길 조성이 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펫버스를 활용한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인데요. 버스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해갖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문화생활, 취약지역의 어떤 환경 개선 측면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요버스 이런 것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데 버스에서 책을 읽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성북구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 조성 사업은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DJ도 되고 게스트도 되고 방청객도 돼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또 성북구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은 청년이 그 지역에 모여들어야지 또 발전을 하죠.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양천구 10cm 턱 없애기 사업인데요.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cm 턱,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장애인들 휠체어가 이동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10cm 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판을 대면서 휠체어가 이동할 때 편리하게 만든 거죠.